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3년 1월 기본 이론 강의의 1주차 수업 개강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좀 밝았어요. 그래서 23년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또 지난달이 이제 작년이죠.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다음에 실질적으로 200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시기가 다음에 올해가 아니라 1, 2학년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2024년도가 1, 2학년, 다음에 3, 4학년이 다음에 2025년, 다음에 5, 6학년이 2026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올해 시험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2002 개정 교육 과정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출간 연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내년이 1, 2학년 그래서 통합교과, 그다음에 국어, 수학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가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험 범위가 그다음에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전학년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내년의 경우는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내년은 1, 2학년은 2022 개정, 3, 4, 5, 6학년은 2015 개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올해 어떻게 하든지 합격을 해서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도 봐야 되고 2015 개정도 봐야 된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제시가 돼 있고, 다음에 임용시험 관련돼서는 다음에 교육전문대학원 교전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교전원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도 또는 예비 교사들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중요한 원칙은 올해는 다음에 당연히 임용고시는 실시가 되는 거고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도 동일하고.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좀 급격하게 좀 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임용시험의 경우는 다음에 교육까지 바뀐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바로 내용 체계입니다. 그래서 내용 체계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있지.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다음에 크게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6차 교육과정 때부터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과도기인 경우에 많이 보면은 다음에 대표적으로 변하는 게 내용 체계가 차이가 있는 거고, 다음에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강로의 경우, 지도도 강로는 더 디테일하게 제시가 된다. 특히 이제 3, 4, 5, 6학년은 이제 검정 교과서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로 검정에서 그다음에 출제된 부분이 제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는 검정 지도서에서 이제 출제가 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검정 지도서가 출제가 됐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범위가 좀 다음에 더 넓어진다. 그래서 이제 교육론의 내용까지 더욱더 이제 포괄화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들은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고, 오늘은 다음에 강의 업로드가 된 게 강의 계획서 하고, 다음에 1번 프린트는 강의 계획서, 2번 프린트는 총론 및 창의적 시험 활동 기출 분석, 3번 프린트는 15 개정 해설서 요약, 다음에 프린트 4번은 15 개정 창체 해설서 요약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약간 출제 경향이 좀 바뀐 경향이 좀 있다라고 수험생들이 좀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다음에 연간 강의 일정부터 한번 보면은 다음에 지금 1월은 다음에 기본 이론입니다. 1월은 기본 이론, 3, 4월은 기출 분석, 5, 6월은 교직 논술, 7, 8, 9월은 심화 이론입니다. 이 심화 이론은 이제 통합서부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상반기 마지막에 내용 정리에 해당이 되고 10월 달은 교과별 문풀, 11월 달은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1월 기본 이론에서는 다음에 강조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학습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다음에 변경된 기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이 다음에 예전과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이 제시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검정 지도서가 다음에 검정 지도서가 제시가 됐지만은 출제 범위에 들어왔지만은 다음에 사회교과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들은 거의 뭐 영향이 좀 없었습니다.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사고화시켜서 사고력을 좀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것에다가 기존의 출제 문제에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측면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총론 및 창의 시험 활동의 경우의 문제도 그 이전에는 그다음에 교육과정 원문에서 거의 대부분 다 뭐 가로넣기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다음에 그 해설서 다음에 그 총론 해설서 창의적 시험 활동 해설서에서 다음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서술식의 문항 단순히 가로넣기 형태의 문제는 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다음에 가장 제시가 최근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술식 다음에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가 제시가 됐었고 다음에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론을 보는데 강론을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강론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지도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다음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했지만은 교직 논술 같은 경우도 다음에 변경된 흐름이 있습니다. 기존 거에는 지문에 있는 것들 그대로 인용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기존 문제는 다음에 기존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았다. 제시문에서 다음에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목표를 물어봤던 문제인데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변경된 흐름이 있다. 그래서 서술형 문항, 사고력을 얘기를 하고 강론이 그대로 다음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기출 문제를 다음에 봐야 된다. 그런데 기출 문제의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기출 지문이 중요합니다. 기출 지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서는 다음에 그 출제 지문 그래서 기출에서는 다음에 그 출제 지문이 중요합니다. 출제 지문을 다음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영어과인데 영어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 모든 교과에 출제 지문을 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다음에 독심술을 다음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할 때 최근 5년 정도의 그다음에 출제 지문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과의 상교적 활동도 이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2년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이전에 출제 지문에 상교적 활동이라는 용어가 출제 지문에서 제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출 문제 보면은 다음에 정답만 확인하고 해설만 다음에 막 파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출제 지문을 잘 파악하는 형태 문제에서 예전에 출제 지문을 그대로 가져온 경향이 있습니다. 출제 지문에 있었던 개념을 다음에 변형해서 물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형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뭐 3, 4월 달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1월 달에서는 중요한 게 최근 변경된 다음에 변경된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다음에 전체 구조와 틀을 조망합니다. 전체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전체 구조와 틀을 조망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부분적인 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부할 때 듣기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다음에 우리가 국가고시 원문 교육과정 원문에는 다 학년별 순서로 되어 있는데 학년별 순서로 구분하지 않고 내용 영역별로, 그래서 이제 내용 영역별로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 묶어내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묶어내는 게 그게 바로 구조화입니다. 내용 영역별로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어떤 관점에서 구성주의 관점이 극합니다.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 교과별로 80점 만점 전략이 있습니다. 만점 전략과 학습 방법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킬러 문항이 각 교과에 한 문항씩 있습니다. 다음에 각 교과의 킬러 문항이 한 문항씩인데 그 80점을 기준했을 때 60점 이상을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수험생들을 보면은 이것저것 보다가 보고 프린트하다가 다음에 모든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보고 저것도 보고 너무나 자료를 모으는 혈안이 돼 있다. 그 자료 중에서 나올 만한 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국어과에서 보면은 분석적 평가라는 다음에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분석적 평가는 용어를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 용어뿐만 아니라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를 비교하는 장단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나왔다 하면은 A 다시도 나올 수 있고 B도 나올 수 있고 C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와 관련되는 걸 이제 봐야 된다. 그런데 이 A가 나온 그 지문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80점 중에서 60점 맞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래서 강론을 무조건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론을 보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것인지를 파악하면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하루에 한 번씩 신문 보듯이 잡지 보듯이 우리가 다음에 그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이제 검색하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전 과목을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음에 쉬운 일은 아니긴 할 텐데, 그래서 다음에 그렇지만은 누구나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시간은 가는 거니까 그 부분 어떻게 점검을 할 건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제 1순위 개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교과별로 출제 1순위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 핵심 개념, 다음에 개념 및 용어, 개념 및 용어를 물어본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개념의 다음에 장점이나 단점도 물어볼 수 있지만은 다음에 또는 수업 모형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시험방에 다른 게 5, 6학년 다음에 그 교과인 사회, 수학, 과학, 작년과 다르게 제 수업은 거의 대부분 재수생이 들으니까 작년과는 다른 게, 다음에 23은 올해 시험은 올해 24는 23 더하기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가 뭐냐? 그래서 시험 범위에 국한을 시켜봤을 때 24는 23에다 알파다. 나머지 다 동일한데 이 알파가 다음에 검정 강론입니다. 검정 강론이 추가된다. 그래서 사회과 다음에 수학과 과학과 사회, 수학, 과학이 검정 강론이 다음에 추가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 4학년이 검정 강론이었습니다. 3, 4학년이 검정 강론이었는데는 5, 6학년까지 검정 강론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국정 강론이나 검정 강론이나 개념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더욱 디테일합니다.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24년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플러스 알파로 부각되는 게 사회수학과학입니다. 뭐 저도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올 만한 것, 특이할 만한 것들은 잘 봐야 된다. 특히 이제 다음에 이번에 사회과에서 위치,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하고 절대 위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검정에서 나왔던 건데 그게 참고 자료에 나왔던 건데 그 출처를 보면은 이제 교육론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언급된 게 아니라 참고 자료 파트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교과목별로 출제 1순위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 작년보다 추가되는 게 검정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봐야지. 다음에 뭐 강사 강의에 뭐면은 다음에 무조건 다 추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에 뭐 검정 강론 있으면은 뭐 친구들끼리 다음에 뭐 서로끼리 모아서 서로 간에 꼼꼼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형태지. 그래서 그 강사는 다음에 그 공부의 방향이나 다음에 그 수업 전략이라든지 학습 방법을 안내하는 거지 내용까지 다 전달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워낙 많고 학년이 워낙 다음에 6학년까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나올 만한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롭게 시작하는 재수생들의 경우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이제 마음가짐을 갖느냐. 다음에 마음가짐이 이제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 전략인데 그래서 뭐 재수생들은 뭐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는 좀 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다음에 나는 그다음에 시험을 작년에 시험을 한번 보고 떨어져 보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다음에 잘못하고 소홀히 했는지를 좀 알겠다. 그다음에 이 시험은 뭐 무조건 외운다고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는 한 학기 정도 이제 기간제나 시간제 강사를 하면서 자기가 다음에 새롭게 마음가짐 갖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음에 독서 능력을 키우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해당이 됩니다. 했지만은 강론에 올인하면은 점수 안 나옵니다. 얘기했던 게 어떻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느냐. 그래서 이 전략도 마찬가지로 교과별로 다 전략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항상 킬러 문항이 그다음에 중등에서 출제가 됐던 교육론 용어를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작년에 나왔던 뭐 과정 중심 쓰기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론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검정 지도서 총론에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원대 이재근 교수가 썼던 그 지도서에 그다음에 총론 파트에 보면은 과정 중심 쓰기 절차 그 밑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그 영어는 뭐 교육론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그 교육론 내용이 지도서 총론에 검정 총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두자문군도 그다음에 총론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검정 총론하고 검정 강론, 뭐 국정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하고 검정 총론, 검정 강론. 특히 영어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교과에서도 다음에 뭐 이것저것 막 교육론 뒤지려고 하지 말고 검정 총론에도 다음에 내용들이 제시가 돼 있었다.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다음에 그 기본 이론서가 있긴 한데 그걸 하지 않고 개념서 500제 상하하고 다음에 프린트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1월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기본 이론서 하면은 다음에 뭐 원문이라든지 뭐 총론 뭐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는 다음에 기본 이론만 때도 개념서 500자하고 프린트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기본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3, 4월은 기출 분석도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다음에 3, 4월 기출 분석은 일단 이제 교재는
다음에 그 교재는 올해 새롭게 신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간이 다음에 출판이 되는데 작년에 14개년이었었고 올해는 15개년 기출분석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음에 한 권으로 다음에 한 권 끝장 15개년 기출분석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기존에 있었던 해설이 좀 더 많고 다음에 최근의 문제가 다음에 좀 기본적인 개념을 소설 형태로 제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와 문제 밑에 다음에 문제 아래에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아래 정답을 다음에 아래 배치했습니다. 따로 별책으로 다음에 별책으로 제시하지 않고 지금 출판사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별책을 하지 않고 한 권으로 볼 수 있게끔 문제하고 정답이 한 권으로 다음에 제시해서 계속적으로 갖고 다니면 휴대하기 편하고 다음에 반복할 수 있도록 한 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은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이제 교재 상권 서브노트 개념속 500제 상권에 그다음에 다음에 그 나왔던 문제하고 또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뭐 156페이지 157페이지처럼 156페이지에서 57번처럼 이렇게 중등 교육론 문제인데 57번처럼 문제 밑에 예시다방 해설을 바로 이제 그다음에 같이 배치하게끔 이렇게 문제하고 정답을 같이 배치하게끔 15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정답 해설을 다음에 한 권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에는 뭐 문제편 따로 해설편 따로 해서 다음에 학습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좀 제대로 잘 안 가고 그래서 이번에 한 권으로 해서
개수로 반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제 밑에 정답하고 해설을 다음에 한꺼번에 다음에 제시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64번 163페이지에 그다음에 64번 문제가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64번 문제가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중등 문제하고도 관련이 됐었다. 우리가 뭐 킬러 문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고, 뭐 사회 구성주에 대해서 A가 됐던 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156페이지에 57번 156페이지 57번에 보면은 기억은 인지주의, 그다음에 니은 사회 구성주입니다. 자, 사회 구성주의의 인지주의는 그다음에 뭐 과정 중심의 쓰기에 관련되는 거고, 사회 구성주의는 그다음에 보면은 쓰기를 담아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이 있다. 그래서 비고치 개념인데, 그래서 이때 사회 구성주의 작문이론이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담아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문제하고 정답을 놓으면은 정답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문제편하고 그다음에 문제하고 해설편을 따로 제시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다음에 의미 있는 반복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문제 정답을 같이 배치한 형태로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초등 문제만 제시가 돼 있어요. 15개 기출 분석집에서 예전에 논술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오는 게 기출 서브 200제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그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개념 중심으로만 제시를 한다. 그래서 3, 4월 기출 분석에서는 과거를 통해서 다 출제 일수를 예측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번에 나왔던 뭐 미술과에서의 대페이지망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인데, 그다음에 기존에는 대페이지망을 그다음에 그 수업 모형 귀납적 사고법에 적용해서 제시했던 거를 이번에는 그다음에 이번 23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대페이지망의 효과를 시각적 사고와 관련시켜서, 즉 고정관념을 깼다, 그다음에 시각적 충격을 줬다. 그걸로 이제 문제가 변형이 돼서, 즉 사고력을 그다음에 측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초등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문제, 그래서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물안적 사고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육학 개념, 그다음에 중등 기출 문제에서 뭐 대표적인 게 국어,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뭐 사회 같이 하여튼 초등, 유치원, 중등 기출 문제를 다양하게 접하면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등 기출 문제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뿐만 아니라 다음에 유치원, 다음에 중등 문제까지, 다음에 초등, 유치원, 중등 기출 문제까지도 파악하면서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은 80점 만점 중에서 기출 분석만 제대로 하면 기본이 40점입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에서 80점 중에서 그다음에 40점, 이거는 이제 기출에서, 40점은 기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5대 5예요. 그래서 40점은 기출에서 나오고, 그다음 20점 나머지 20점.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 나오고, 2대 2인데 나머지 20점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 나는 문제고, 그다음에 나머지 20점이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각 과목별로 한 개의 문항이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점은 기출 문제, 그다음에 20점은 이제 새롭게 제시된 뭐 검정 강론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검정에서 이 두 개만 갖고 있어도 60점입니다. 나머지 20점은 이제 킬러 문항이다. 뭐 수학과의 뭐 계산한 문제, 그다음에 과학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서술형 문항, 이런 게 이렇게 킬러 문항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면 60점은 충분히 맞습니다. 60점 맞으면은, 교육과 60점 맞으면은
뭐 교직 논술 빵점 맞지 않는 이상 교육과정 교직 논술 15점만 맞는다 하더라도 80점 넘으면 우스갯소리 2차 면접 안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40점 기출, 20점은 새로운 내용, 그다음에 나머지 20점이 바로 킬러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출제자 그러니까 나머지 20의 킬러 문항이 그래서 뭐 유치원 중등 문제라고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다. 뭐 처음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출제위원들은 이미 유치원 문제나 중등에서 나왔던 문제를 재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 보시면은 다음에 뭐 156페이지 57번 쓰기 장문 이게 뭐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거죠. 사회 구성주의. 우리한테는 다음에 결과 중심, 과정 중심. 결과 중심은 형식주의 장문이론. 그러니까 장문이론에서 결과 중심 지도는 뭐에 근거를 하느냐? 형식주의 장문이론에 근거를 하고 과정 중심, 그다음에 쓰기 지도는 어떠한 장문이론에 근거하느냐? 그러면 과정 중심, 그다음에 쓰기 지도는 그다음에 인지주의 장문이론. 그 인지주의가 바로 구성 장문이론입니다. 세 번째가 다음에 뭐 대화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 구성주의 장문이론이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는 다음에 맞춤법과 같은 다음에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사회 구성주의 비고치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인적 구성주의는 피아제,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고치키. 뭐 전교과에 다 적용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구성주의 관점입니다. 피아제하고 그다음에 비고치키, 그다음에 콜버그와 같은 구성주의 관점 관련된 이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지 내가 설사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답을 쓸 수가 있지. 강론을 단편적으로 외웠던 사람들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강론에 올인하면서 강론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뭐 강론을 주장창 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론은 어떻게 보면 강론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그 지식을 다음에 교과서적 지식을 이해하고 용어를 암기하는 거지 그게 바로 학문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지도할 건가? 이 개념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관점일 거기에서 뭐 인지주의, 뭐 그다음에 개인적 구성주의, 뭐 사회적 구성주의, 뭐 비고치키, 뭐 스캐폴딩도 다 연관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구성주의 관점의 거기에서 보면은 기출 문제 40점 뭐 당연히 맞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뭐 내용체계 표현 이런 것도 뭐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내용체계 표, 뭐 기능학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까지 하면 60점을 얘기한다. 다음에 나머지 킬러 문항은 뭐 중등 문제, 심화된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사회 구성주의도 다음에 국어과에서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절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얘기하는데 뭐 재학생들이 뭐 시험 범위가 너무나 많다 뭐 얘기하는데 검정 강론을 다음에 어떻게 있느냐 핵심을 파악하면서 검정 강론을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전략적 읽기가 중요합니다. 강론이 워낙 많으니까 다 전략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전략적 읽기 위해서는 이미 출제가 된 문제가 뭔지, 출제가 되고 출제가 안 된 거를 그다음에 구분할 수가 뭔지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 구분이 안 되면은 다음에 하나만 하다. 해설이 뭐 엄청 길면 뭐 합니까 올해께. 다음에 내년에 시험장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규칙성도 봐야 되는 얘기죠. 적어도 3, 4년 이전 게 나오는 거지. 다음에 작년 게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해설이 아무리 다음에 최근의 문제 경향 해설이 올해 기출 문제 해설을 아무리 완벽하게 이해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자세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올 만한 해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래서 15개년 기출 분석집하고 이거는 한 권 끝장으로 그다음에 문제 바로 아래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이 제시가 돼 있다. 기출 서부는 개념만 묶어놓은 게 기출 서부가 200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50점은 다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022 개정이 내년부터 1학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15 개정과 7년 만에 전면 개정인데 내용 체계표가 180도 바뀝니다.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도서도 많이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새로운 개념들이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5개월 교직 논술이 다음에 올해는 다음에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서 찾아쓰기, 제시문에서 찾아쓰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존에는 그래서 뭐 제시문, 교사의 제시문에서 뭐 찾아서 쓰라는 형태가 거의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논술이라 좀 보기 어렵다. 왜냐면은 다음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부터가 이제 다음에 많이 지금 인원이 축소가 되고 기존에 다음에 합격한 사람도 지금 발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출제자들이 그러는 걸 알고 난이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앞으로도 다음에 지속화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담에 대한 게 나왔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암기해서 써야 되는 거였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된다. 예전처럼 다음에 지문에 있는 거를 물어보진 않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등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중등 문제도 기출별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이 거의 유사한 게 다음에 교직 실무, 교직 실무 쪽은 거의 문제가 비슷합니다. 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직 실무는 동일하다. 뭐 장학이라든지 다음에 그 동료 교사나 관리자의 갈등 상태 문제 뭐 이런 것처럼 학부모 관련된 문제, 교직 실무는 거의 동일하고, 중등 문제는 뭐 파트별로 제시가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뭐 교육 과정과 관련된 형태, 그래서 교육 행정에 대한 문제에서 영역별로 파트별로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보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20점 만점 전략을 다음에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여기도 다음에 작년 교재를 새롭게 출간한 신간이 논술 서브 300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 프린트가 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여기도 논서부도 마찬가지로 책을 펼쳤을 때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다음에 정답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서 15개의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문제하고 정답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최대한 압축을 해서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이지 분량이 이제 많이 줄어듭니다. 출판사에서는 싫어하겠죠. 분량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책값이 싸지니까 출판사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다음에 수험생들의 수험 전략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다음에 페이지 분량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권으로 신간, 여기도 한 권으로 신간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논술 서브 300제. 그래서 기출 파트는 초등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중등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나 다 다음에 기출이, 다음에는 유치원 초등 중등 기출, 유치원 초등 중등 기출 문제가 23년도, 22년도, 21년도에서 최근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다음에 뭐 80점 만점 중에서 100점 만점 중에서 80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음에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20점은 안 해도 되는데, 그다음에 마지막 활용정정으로 20점입니다. 여기는 7, 8, 9월 다음에 심화이라는 개념 수업 500제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때는 텍스트 프린트가 더욱더 다음에 디테일하게, 다음에 프린트가 다음에 문제화돼서 출제가 됩니다. 이때는 다음에 여기 프린트는 이론 중심인데, 여기는 프린트가 문제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프린트가 문제 중심에서 미출제된 교과별 1순위 개념, 미출제된 거, 검정 강론과 교육론을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2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과목별로 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10개 교과에서 과목별로 뭐 2점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3점짜리 있긴 하지만 20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80점, 1월부터 6월까지 80점, 7, 8, 9월 하면 20점 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뭐 못만 그다음에 뭐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이의 제기할 때 뭐 유사 답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평가원 홈페이지 올리면은 그걸 반영해서 채점하는 경향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00점 맞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고 뭐 누가 뭐 100점을 맞느니 97점 맞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점수 얘기를 안 하긴 하지만 자기만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 현장 가면 다 압니다.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몇 점 맞았는지 몇 등인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개념 서브 500제인데 이것을 다음에 때 7, 8, 9월에 뭐 업그레이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내년에 2022 개정으로 하면은 또 이게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다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프린트가 다 문제 중심으로 내용들이 제시가 됩니다. 뭐 검정 강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요약하는 프린트는 우리가 하면은 검정 강론은 각 출판 사이트 가면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판 사이트 가면 다 뭐 교사 인증 아이디, 교사 인증이 뭐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좀 필요하면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다운받으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데 그걸 다 다운받으면 뭐 할 거냐는 얘기죠. 거기서 핵심적인 것들을 봐야 되니까 제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화 시켜서 7, 8, 9월까지 하면은 심화이론 이 제시가 되어 있고 10월 달에는 그다음에 교과를 문제풀이입니다. 거의 3주차 이게 3주 다음에 3주 여기도 3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교과별 출제 1순위 다음에 미출제 분야를 집중해서 합니다. 미출제 분야를 얘기한다. 작년에 뭐 국어과에서 뭐 사회 구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3주 정도 되는 11월 달에 다음에 중요한 건 킬러 문항입니다. 킬러 문항을 접하게 한다. 킬러 문항 20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직접 써봅니다. 여기는 자기가 직접 다음에 다 써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다음에 그 쓰기 활동을 합니다. 쓰고 문제를 해결하기.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직접 써본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점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된다. 뭐 얘기했었죠.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7, 8, 9월 달.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음에 재생 같은 경우는 검정 강론을 뭐 출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에 다운 받아서 저희가 스크롤 내리면서 한번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게 뭐고 새롭게 나온 게 뭐냐. 새롭게 나온 걸 알기 위해서는 기출 분석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던 것처럼 기출 분석집이 1월 말 정도에 나와요. 좀 기다렸다가 구정 지나면 1월 말 정도에 나오니까 그때 좀 기다렸다가 이거를 사가지고 좀 보면서 다음에 학습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일 겁니다. 이번에 좀 신경 썼기 때문에 기존 거에 대한 내용이 엑기스만 뽑아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반드시 다음에 구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지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강조하는 걸 중심으로 보되 다음에 검정 강론은 모니터상으로 다음에 보다가 저희가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뭐 캡처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묶어놓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뭐 교육과정 원문 뭐 총론 강론 막 달달 외우려 하지 말고 그래서 검정 강론 같은 경우는 모니터상으로만 보고 저희가 채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출력하는 것도 뭐 내용 양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우리한테 다 문제화 더 시켜서 얘기를 할 거긴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으니까 검정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야. 또 안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국정도 봐야 돼, 검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출된 게 어디까지 나왔는지, 어느 수준까지 나왔는지, 어떤 게 안 나왔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온 것이 그다음에 60%, 안 나온 것이 20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다음에 국어과 뭐 지도서 총론 보면은 지금 봤을 때는 국어과 지도 총론은 거의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 정도나 보면 되지. 그다음 특히 이제 15개정의 총론은 거의 좀 의미가 없이 언급된다. 그래서 기본 이론만 할 때
다음에 지금부터 뭐 검정 총론을 새 출발해야 된다. 국정과 총론 내용을 새 출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재유생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략을 짜느냐. 다음에 그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다시 시험 보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전략을 짜면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조급하게 할 생각 없습니다. 자, 시험 끝나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 헛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뭐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강론을 외웠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1, 2, 3, 4, 5, 6월, 7, 8, 9월 하면은 제가 생각에 충분합니다. 80점 충분히 넘게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교재 156페이지 57번도 장에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쓰기 장문 이론에서 뭐 제시했다고 해서 답안뿐만 아니라 해설도 이제 밑에 읽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통 기출 문제가 해설이 따로따로 제시가 돼 있으면은 문제를 풀고 이 내용은 다 끝나요. 근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반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론 정리도 반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도 반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반복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다음에 반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뭐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문제하고 문제하고 해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 뭐 문제만 한번 풀고 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반복이다. 자, 의미 있는 반복을 하는데 그다음에 서브노트가 있으니까 서브노트에다 플러스 알파를 계속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의미 있는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